예, 지금부터 불기 2568년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승려 및 전법사 연수교육 입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연수교육 사회를 맡은 연수국장 능인입니다. 예, 진행에 있어 미숙한 점이 보이시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교육에 앞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삼지 의례를 봉행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귀불향조 귀버리오 예, 성빈 스님의 집탁으로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 조견온 대공도일 최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공 공즉 수상행식역 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조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 영무노 사진 무고진 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심 무가에 무가에 고무유공 폴리정 부경열반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득 한욕가라 삼약 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고설 반야바라밀다 즉설주할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교육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큰스님께서 증참하여 주셨습니다. 호법원장 도학 큰스님께서 증참하여 주셨습니다. 교육원장 재홍스님께서 증참하여 주셨습니다. 동방불교대학장 총무부장 도성스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교무부장 정한스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태고문화유산 전승사업단장 성찬스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주지방 종회의장 지행스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불교명상 강의를 하여 주실 김재권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종무원장 스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원장 스님, 혜진 스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부원장 최진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승려 연수 교육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제주교구 각 사암 주지 대효스님께 감사드리며 연수 교육에 참여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멀리 서울에서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교육하러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주신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하여 교육원장 재공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교육부장 정한 스님, 그리고 본 교육을 해주신 김재권 교수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 스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종무원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혼합이 환영사를 대신하게 되어서 종도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우선 이제 잠시 퇴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그래도 몸이 불편해서 조금 있다가 제 2부에 와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2부에는 우리 종원장 스님께서 우선 태고 문화원 건립센터와 보림 사건으로 잠시 한 몇 분의 시간을 내서 오늘 질문을 묻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지대회를 소집해도 주지나 종도 대적 스님들이 잘 모이지 않아서 아픈 몸으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과반 어떤 참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교육 연수를 잘 받으시고 연수 필정도 오늘 사무실로 가서 한 번도 없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행정부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욱 정진하고 지혜로운 행정을 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육원장 재홍 스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에서 같이 교육하는 그런 기회도 있지만 이렇게 각 종무원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 정도에는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 어느 한 곳을 택해서 전 정도가 같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익히는 그런 기회로 교육을 구상을 지금 현재 규모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육 때문에 내려와 본 것은 두 번째인가 봐요. 한 번은 1995년도에 그때도 이 자리에서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해봤었는데 정말 많은 세월을 건너뛰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교육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승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숙퇴를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승려 생활을 하다 숙퇴를 하면 한 10년은 피똥을 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해를 또 많이 받고요.
왜 그러냐면 이 승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깎고 가사장삼을 입는 그 순간부터 어찌됐건 뭐 80, 100 할 것 없이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도 일단은 뭐 먼저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 연세 많은 분들의 공경을 받다가 어느 날 속퇴하면 그 받았던 공경을 다시 다 되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힘든 세월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승려가 된다는 것은 80, 100살 드신 분들조차도 이제 리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쳐다보면 옛날 스님들 속된 말로 뭐 중질 잘한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이게 속된 말로 중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종단에서 연수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승려생활을 하면서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종단에서 좀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저걸 익히고 또 한 번씩 실천해보고 하는 이런 연수 교육을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요즘 말 그대로 세상이 전부 명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절에 있다 보면 내가 명상의 대가도 아니고 명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신도들이 와서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경우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명상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서 종단에서 하는 연수교육은 이 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미 1차, 2차에 걸친 연수교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부산종무원에서 이렇게 그 연수교육을 그때 가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수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뭐 다른 우리 전체 그 연수교육 할 적에도 많은 그 관심들이 있으셨고 지난번 그 부산 갔을 적에도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또 끝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 제주는 제가 알기로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좀 많이 접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찌됐건 요즘 세월이 전부 명상이라는 말로 다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교육도 명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거기에 맞게 교재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 다른 종문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 제2종단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전통종단 또 뭐 우리가 이제 장자종단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면은 장자종단이나 전통종단으로서 우리가 남들한테 잘 보여주고 있느냐 이걸 한번 되돌아다 보면 저희들이 종단 행사에 모임을 갖게 되면은 타 종단에 비해서 그렇게 모이는 저희가 많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종단의 스님들이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전부 다 같이 모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법하게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있어 줘야 속된 말로 남들이 볼 적에 그래도 좀 태고종이 괜찮은 종단이구나 이런 그런 그 느낌도 받고 그럴 텐데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참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태고 보호국사를 이제 종조를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데
태고 스님 다래를 근래 거의 뭐 개받고 다음 해에 그냥 개척받기 위해서 태고사 갔다 오고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자진해서 태고 스님 다래를 참석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집행부나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태고 스님 다래 참석들을 하는데 집행부를 관두면 그다음부터는 전 집행부 무슨 충무원장 스님이나 전 집행부 무슨 간부 스님들이 당신 집행부 떠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태고사라서 태고 스님 달에 참석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밖으로는 우리가 전통 뭐 이렇게 제일종단, 뭐 장자종단 이러면서 그 장자로서의 역할을 시상은 못하는 면이 너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 연수도 받으시고 그러면 종단에서 태고 스님 다래가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참석하셔서 정말로 여법하게 우리 태고 스님 다래도 한번 지내보고 종단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참석해서 우리 종단의 그 단합된 모습을 외부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수교육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큰스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에 앞서 감사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꽃다발 갈 때 받아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도 부원장 스님 주셔서 더 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 모두 앉은 자리에서 목탁에 맞춰 합장 반배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요즘 그냥 제가 이 내용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교구 종도 여러분, 한가위 대명절도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쯤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량하고 수행과 포교의 일선에서 태고 종조의 본질을 밝혀 불조 해명을 전등코자 오늘 성력 교육에 동참하신 제주교육 종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태고종은 지난 한 범난과 내부 외환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성교화종단으로서 전법도생을 위한 교화활동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천만 불자가 있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양재종단의 하나로서 우리 종단은 한국 불교 미로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종단이 나날이 향상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교 일선에서 꿋꿋하게 수행 정진하여 전법에 전념하신 종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예 인공지능과 디지털 문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난 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중 속에서
보살 불교를 실천하는 종단으로서 우리 태고종이 사회를 선도하고 계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자질 함량과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제주 교구는 그 어느 교구보다도 수행과 포교 불사에 큰 성과를 거두며 불자들의 불심을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녀 연수 교육을 기회로 제주 교구 종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종단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제주 교구가 우리 종단의 모범 교구로 자리매김되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종도 여러분의 수행과 포교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종단의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로 종단 발전의 원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태고종은 우리 교육원장 스님께서도 말씀하셨겠습니다마는 태고종교 보호국사를 모시고 있는 한국 불교의 적통과 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단인데 우리 스님들은 태고종 스님들이 유명한 스님들이 상당히 많아서 많이 소개가 되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태고 보호 스님은 직접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 집행부는 우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태고 문화 콘텐츠를 해야 되겠다. 문화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태고 보호 스님의 어떤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많은 불자들이 이 나라의 불교의 적자가 태고 스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뭔가 이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출가 교수님들하고 또 기획사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조계종에서는 많은 스님들을 연극화하고 이 음악화하고 무대를 만들어서 알려고 했지만은 저희들은 사실 많은 자금이 부족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그렇게 마음껏 우리가 딸 수 있는 곳이 못 되는 게 우리 종단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단이 중앙 집권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계종, 진각종, 천태종 이런 종단들은 집권제이기 때문에 모든 스님들이 전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 사찰에서는 개인 사찰에 조금 뭔가 이 국고를 받아서 사찰을 운영하는 데 바쁘게 이렇게 불사하고 하는 데 있지만 우리 종단은 뭉침이 없기 때문에 중앙 집권제가 아니고 한국불 태고종 주지종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지신들이 단결이 안 돼서 이런 국고를 받아내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진장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이 정계에서는 우리 종단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아까 교육원장 스님께서도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종도들이 함께 뭉쳐 있으면 이번엔 좀 성공했어요. 경남하고 광주 전남에서 많은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종로구청의 기관장들이 상당히 놀란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단의 힘입니다. 혼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누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새기고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종단은 아까 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오늘 이 연수교육처럼 이렇게 많은 스님들께서 참여하고 꼭 내가 이것을 뭐 받아야 뭐 종단의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애종심, 종단의 발전과 또 종단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단이 되기를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마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머니까 참석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리가 태고보호 축제를 10월 우리가 11월 달에 하나요? 태고 문화 축제를 10월 27일 날
합니다. 근데 이찬원이라는 가수를 부르면은 한 2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이찬원이를 안 부르면은 1000명도 안 옵니다. 이게 우리 종단의 실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마음의 협조라도 해 주신다면은 그 기운으로 인해서 다른 종단, 다른 우리 이 종무원에서 많은 스님들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놀란 것은 서울 경기 지역보다는 경남 종무원하고 광주 전남 종무원이 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대로 행사가 아주 영산제가 잘 여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찰 운영에 힘드신데 저는 매일 와서 협조하고 도와달라 이런 말씀만 드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태고종의 종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정통의 적자로서, 그리고 우리 교수 한 분이 보조진울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 보호 스님하고 비교를 하는데 엄청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보호 스님을 더 찬양하고 보호 스님을 더 존경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숙연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홍가사를 부끄럽게 보이지 않게, 그래도 의발을 받아오신 분이 우리 보호 스님이시니까 그 보호 스님의 이 노력에 또 우리 태고종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한 그런 감사함에 우리가 열심히 함께 정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원장 스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내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11월 27일 날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가는데 서곡 천공 스님으로부터 보호 스님이 의발을 전수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으로 직접 방송이 전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중국 대사관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가서 세미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우리 종단의 기관장 스님들하고 중국 가서 보호 스님하고 서곡 천공 스님의 거량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보호 스님이 거기서 이 의발을 받아오시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우리들이 종단에서 가서 그것을 알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홍가사를 들은 이 한국 불교의 전통을 생각해서 포교 일선에도 중요하겠지만은 태고종이 적자종단이라는 것, 한국 불교계에서 제일 큰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작은 집이죠. 사찰만 큰 걸 다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큰 집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은 시간 동안에 잘 교육 잘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수 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료증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승환, 법명 수지. 위 사람은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실시한 2024년 제주 연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불기 2568년 9월 24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이거 저 교육도 안 받았는데 주면 안 되잖아. 원장님 그럼 끝날 7시까지 모셔야 예, 다른 스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교육이 끝나고 개별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제 시기 끝나면 바로 기념 촬영이 있사오니 스님들께서는 앞으로 전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서 제주종무원 임시 주지회의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스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홍소원을 끝으로 1부 입제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무변소원 번뇌무진소원 법문무량소원 악불도무상소원. 네, 기념 촬영이 있사오니 스님들께서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스님들 카페 자리 조금씩 앞으로 당겨서 정리 좀 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에 앞서서 제주종문에서 오늘 임시 주지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안건으로는 한국배우 태고종 제주교구 보림사 주지 임명권에 관해서 종무원장 스님께서 주지스님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모자를 벗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나 잘 알고는 있겠지만 사실 불미스러운 일로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사실 그 방생법회도 연기됐고 그다음에 저도 지금 병 중에 지금 병원에 있는데도 급히 안건을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올 형편이 못 됐는데도 지금 오늘 참석했습니다. 먼저 자잘못을 떠나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정말 동단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데 대해서 그러나 일어나게 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공무원장으로서 참여해드리겠습니다. 단지 하나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칙과 사실 보면은 원칙을 중시하고 돈을 저에게 주더라도 돈을 안 받고 돌려주고 모든시 종원 종법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반발 세력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얻어맞고 억울하기는 그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어저께 2시간 동안 사실 수완 이상훈이라고 배구정사 주지 스님 지금 교도소에 계시는데 사실 보면 죄를 더 줘서 뭐 하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반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참다운 중노릇을 하라고 저 어저께 2시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제 직접 자필로 탄원서를 적어서 변호사에게 오늘 여기 나머지 우리 스님들도 하고 싶은 사람은 탄원서 적고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롭게 중노릇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제가 탄원서를 직접 자필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새롭게 정말 중상모략을 하지 말고 정말 참다운 중노릇을 할 수 있겠는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탄원서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적으로 용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탄원서를 직접 적었습니다. 박수 치지 마십시오. 잘한 것도 없는데. 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수환 스님 그 보살한테라든지 많이 울면서 스님 너무 감사하다고. 또 수환 스님도 나중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밝히지 않지만은 반드시 저에 대한 모략 중성을 하고 종원종법을 유린하고 이런 분들은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제가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저 반드시 임기 중에 이런 일이 다시 안 올 수 있게끔 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지금은 다 그렇게 해서 없는 것처럼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지만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덮고 가겠습니다. 임기 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응징하도록 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제가 여기 병원에서 지금 긴급히 온 것은 여기 두 가지 안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그 내용 주십시오. 먼저 지금 알다시피 그 태고종 제주 교구 보림사 문제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그 보림사 주지를 가겠다 해가지고 엊그저께까지 가겠다 했었는데 또 보면 이제 제주도 살면서 그 고한윤이라는 그 멸균자 그 분하고 개인적으로 왼수가 되기 싫어서 결과적으로 가겠다 해놓고는 또 이틀 만에 안 가겠다 또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약정서를 만들고 사실은 이 조건대로 가게끔 이렇게 다 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혹시라도 그 여기 약정서를 보고 보림사 주지로 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열흘 동안 밀어놓고 없으면은 우리 종도 스님들은 이 보림사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주지 임명하게끔 하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 임명을 하고 제주 종무원은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에게 천년 만년 거기 주지 주는 것도 아니고 원상을 제가 가서 해놓으면 우리 여기 전 종무원장 성천 스님도 못 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 절이 없으면 또 나이도 한 20, 30대면은 평생 주지나 한번 도전을 해보겠는데 이제 나이가 68세인데 무슨 거기 가가지고 뭐 한다고 제가 거기 가서 주지하면서 왼수가 되겠습니까? 제주도 스님들은 아마 주지갈 사람이 없으리라 보고 서울 총무원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이게 여기 보림사 주지에 나가서 한번 우리 제주교구에 보림사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스님, 찾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 스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저 모든 것을 총무원장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총무원장이 협의해가지고 총무원에서 주지 임명하고 제주교구에서 발령 안 하는 걸로 총무원에서 발령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이 소송도 끝나고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림사건은 저에게 모두 일임하는 걸로 하고 그 보림사건은 총무원에서 주지를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래도 제 양심상 저도 마음만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지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보림사 주지 고한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그 주지 보내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주 종도들에게 사실 이미 멸균은 돼버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래도 종도들 설득을 한번 해보고 총무원이나 운경 스님에게 어떤 설득을 종원정 스님에게 설득해서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고자 사람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큰 스님들하고 의논해서 보림사주 이렇게 끈도 없이 소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소송 비용만 1억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지출한 비용만. 그 상대방도 많고 결과적으로 변호사한테 이 모든 돈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합의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대답이 없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응? 나름대로 이제 총무원에다 우리 종도 스님 이름이 됐으니까 그 보림사는 그렇게 그 총무원하고 오늘서 주지 보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한번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해서 연수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번 안건, 2번 안건 상정 좀 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안건으로 태국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원장스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가 없습니다만은 이 사진에 보시면
옛날에 7년 전에 천덕사 사진이 있고요. 7년 후에 지금의 현재 천덕사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보면 지금 여기 가가지고 옛날의 모습이 있을 때 절 자체가 너무나 쇠락하고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제가 중창불사를 하고 모든 것을 새로 다 지어서 노후에 제가 상자에게 저를 물려주고 여기 가려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여기다가 막대하게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문화센터를 지어야 될 상황인데 사실 문화센터를 지으려니까 토지가 지금 4.3 있는 명도암에 사놨는데 거기 맹지입니다. 맹지. 이제는 완전 그거는 팔 수도 없게끔 됐어요. 그 고한현 그분이 원래는 길을 뽑으려고 5사람 명의로 됐던 거 우리 지분도 한 지분 갖고 있었는데 땅을 처음에 1순번으로 우리 거 주는 것처럼 생각했더니 이제는 꼴번으로 갔어요. 5절째 지분으로. 그래서 거기는 이미 절 지을 수 없는 맹지가 돼버렸고 마을 사람들도 절대 용납을 안 된다 해서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토지를 문화센터 주인데 토지를 이게 확정이 안 되면 문화센터 지는 것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느냐, 제가 오동봉에 있는 천덕사를 그 당시에 6억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절도 새로 짓고 돌담도 하고 온갖 것 다 공사하다 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6억을 해가지고 7년 동안 평균 한 3% 정도 해서 또 7년 동안 이자를 물어서 그 절을 갖다가 지금 해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절을 팔아먹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게 문화센터라는 그런 것 측면에서는 제가 그 토지는 일부는 내가 문화센터를 지을 때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지금 현 시가로는 예전에는 700만 원까지 주겠다는 건 지금은 500만 원은 누가 줘도 그 500만 원은 받을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150평 정도 늘게 되면 지금 바로 팔아도 7억 5천 정도 되는 그 토지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도면에 이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좀 보십시오. 뒷장에 지금 여기가 보면 그 농지가 있습니다. 전이 이 전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합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뜯어야만이 농지에서 전체 합병이 가능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뜯어내고 합병을 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건물에 있는 모든 것을 100%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만 내놔서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을 하려 그러면 그런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병을 해서 대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뜯어내게끔 지금 도청하고 건축사하고 이미 합의돼서 거기 150평에다가 지하 1층에는 그 주차장, 지상 3층은 문화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을 걸로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자부담 12억 또 그 다음에 도청의 자부담 보조금 12억 24억 해가지고 타협은 받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거 하니까 저 아무리 땅은 내가 공짜로 그 7억 5천은 내놓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그 지금까지 7년 2개월 동안 그 지금은 4.7% 이자를 물고 있는데 그 최소한 땅은 내는 대신에 그 사이에 내가 지출한 이자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뜯으려고 그러면 요새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전부 그 건물 뜯어내는 비용하고 철거 비용요. 그 다음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내가 돈을 받고 해서 자선사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센터 지으려니까 제가 그러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 2억 8천에서 3억 정도는 내가 그 비용 이자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그거 안 받고 문화센터 이 자리에서 제가 붙인 이유는 땅은 내가 공짜로 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지을 수 있는 땅은 저도 그것을 사고 내가 부처님 중공부하면서 내가 그 신도들의 도움에서 시주도 받고 해서 땅 상이기 때문에 문화센터에 내놓는 그런 것은 땅의 비용을 안 받더라도 내가 그런 비용만큼은 우리 종도들이 하면 2억 8천 웬만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더 받으라 그러지만 그래도 2억 8천 정도는 받아서
지금까지 했던 이자 비용하고 철거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만 요구하고 나머지 거는 전부 제가 무상으로 기증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 조건이 또 어떤 거냐면 이것이 기부 체납해가지고는 어떤 보조시설처럼 돼가지고 이게 우리 명의로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불교 태고종 제지교구로 명의가 등기가 되고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7년이 지나면 건물 자체도 민간 위탁 이양 사고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도 등기가 7년 이후에는 한국불교 태고종 제지교구 종목으로서 등기도 된다 그러면 아마 거기가 지금 최고로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예조로로 온다든지 얼로 오든지 거기가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와서 회의하는데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나중에 추진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종도들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결과적으로 오동문은 천덕사로 제가 무상으로 땅을 내놓는 대신에 내가 지금까지 이자 부담하고 그래가지고 철거 비용 2억 8천 정도는 종도들이 그것을 양해해 준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그러지 않고 문화센터를 그렇게 돈 들이면서 할 거 없이 문화센터를 포기하자 이 자리에서 얘기해가지고 종도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면 더 이상 이제 문화센터는 제가 더 이상 땅 내놓고 원장하면서 그걸 그대로 또 문화센터도 못 지었다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개인 재산을 내놓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이렇게 45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오지들도 않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문화센터를 지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능력에 한계가 부딪히고 현신 그렇게 뭐 자기 돈 내면서 할 필요 없다고 이 자리에서 결정해주면 저 더 이상 문화센터에 대한 얘기는 종도들에게 불편 안 주고 다시 이건 안건 상정 안 하고 그냥 어딥니까? 지금 12억 있는 그 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우리 못 짓겠다고 포기해가지고 그냥 보조금 포기 신청서를 내보는 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냐하면 다음에 연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스님들 의견을 한 두세 사람만 받고 할 거냐 말 거만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장된 입장에서 땅을 내놔서 그 지으라고 문화센터까지 해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만 결정해 주시면 안 짓고 그냥 문화센터 포기해보자 그러면 저 깨끗하게 포기해버리고 짓자고 결의가 되면 제가 열성을 다해가지고 저 임기 동안에 거기다가 문화센터 지어보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있거나 예, 말씀하시죠. 네. 이게 지금 2월 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충분히 냉동되는 마이크 쪽에 무슨 얘기 잘 안 들립니다. 그 보림사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비용이 그 뭐 재판 비용이 뭐 1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직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이 총무에 넘겨주는 것보다 또는 주지를 누구 발령시킨 것보다 우선 더 재판을 내서 이걸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여쭈고 싶어요.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 끝났습니까? 네. 근데 왜 이 총무에다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총무에서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재판이 끝나서 우리가 이긴 건이 2건이고 진 건이 2건입니다. 예. 이긴 건은 뭐냐면 한국불교 태고 그쪽에서 탈종을 제 불교신문에 보림사 신도에서 제지불교로 해가지고 탈종을 제지불교신문에 탈종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불교 태고종이 맞다 해서 그분은 우리가 이겼어요. 두 번째 또 이긴 건 뭐냐? 지원이가 이 멸빈시킨 것이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멸빈이 맞다 해가지고 그 2건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진 건은 뭐냐? 그 당시에 처음에 변호사가 명도 소송을 하지 말고 태고 소송을 해버렸으면 이게 재판이 끝날 일인데 결과적으로 명도 소송을 가니까 이미 멸빈된 사람인데 뭔 놈은 명도 소송이냐? 태고 소송하라니까 태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이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뭘 찾아내느냐? 이거는 재단법인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신도들이 만들어 놓은 사단법인이다 해가지고 주지도 신도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만이 주지가 할 수 있다는 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재판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50% 이기고 진 것이 50%고 주지 임명권은 우리한테 한국불교 태고종에 있기 때문에 총무원장 스님이 제가 제주도에서 추천하면 가면은 무조건 가가지고 그 스님이 해결해가지고 주지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만만한 싸움은 아니다. 그래서 제주도 스님은 못 가니까 결과적으로 육지에서 보내야만이 누구든지 가가지고 몰라야만이 암도 몰수하고 이게 할 수 있지. 서로 어려서 그냥 서로가 지원이 다 알고 있는데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어서 저도 못 가고 전 원장도 못 가고 제주도 스님 어떤 스님도 가겠다 해서 못 가는 이유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못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화센터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걸로 하고요. 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12억을 만들어내야죠. 그거는 저희가 방법은 있는데 지금 저 차기에 바로 연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 그러니까 저희 그 부분은 대충 내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거기가 우리가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법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3,000불전을 질 생각입니다. 3,000불전에서 원불 3,000불을 모시는 데서 지금 이게 또 기사님들 그거 쓰지 마십시오, 기자님들. 지금 어떻게 하냐? 그 건설하려니까 6대4로 제 생각할 때는 그 원불 건설하면 신도님들, 저희들, 우리 주지신들도 요새 많이 어렵고 해서 6대4로 6은 종문에 그 원불 하는데 하고 40% 건설문은 주지신 사찰에다가 재정적인 받침하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고 내가 건설하면 우리 절도 1,000불 건설했는데 제가 그 3,000불을 우리가 합심만 하면 못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방법으로 원불을 3,000불전 해가지고 명상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 한 2년 동안 건설받으면 대충 되지 않겠냐는 나름대로 그런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봐서 우리 교무부장 스님께서 빨리 끝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센터를 지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해 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지금 휴한 스님께서 150평을 내놓은 대신에 네. 철거비용하고 그 사이에 들어갔던 이자 부담해서 2억 8천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옛날보다는 좀 딱값이 떨어져 가지고 500만 원 그렇죠. 조금 더 넘어가는 걸로 네. 한 600, 700까지도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업적자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딱 이야기하면 한 3분의 1 내지는 5분의 2 정도의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휴한스님한테 희사를 받는 거죠. 그렇죠. 원장스님한테. 네. 원장스님한테 희사를 받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80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근데 거기가 150평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꽃배기로 늘려서 갑시다. 가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서로 간에 합심해서 하면은 못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추진을 한 걸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박수로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기에 이 부분은 지금 어디입니까? 도청 문화정책과에다가 추진하겠다 해서 그 땅은 도청에다가 제가 기부하는 걸로 해서 약정서 쓰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서요.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서 있어야지만 1시간 안으로 들어오라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서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후유증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정도 마치고 참에 몸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임원회의하고 우리 자문위원이나 이런 쪽에 다시 추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등기 자체가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종문으로 등기가 되고 땅도 그 건물도 처음에는 보조시설이 있다 우리 일부 바로 등기가 안 되는데 7년이 지나면 도청 공무원이 그것은 7년이 지나면 그 건물도 우리 걸로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7년 지나면 땅도 우리 거고 건물도 우리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좋은 조건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그 부분은 글로 남겨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종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도 약하고 정확한 거는 내년에
그 부분이 약정서도 써가지고 그렇게 등기하는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오늘 종도 우리 스님들 이렇게 해에 끝까지 함께 못하는 부분 양해를 구해주시고요. 하여튼 교육을 잘 받고 앞으로 그 제주 종문에 적극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해우소는 중간중간 스님들께서 가시는 걸로 하고, 바로 명상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명상 강의를 해주실 김재권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원래 90분 강의셨는데,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시는 바람에 5시 10분까지 강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강의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늦어졌죠. 하여튼 제주 대고종 종무 교구에 저는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은 명상은 왜 필요한가? 그래서 명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자료를 보시면 저는 능인대학원대학교 능인선언 다 아시죠? 능인선언에서 2014년 9월에 전문 대학원입니다. 학부 과정은 없고 석박사 과정. 전에 현재 서울에서 불교 계통으로는 전문 대학원이 태고종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는 좀 명칭은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동방대학원대학교가 이제 출범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지금은 다 넘기신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이렇게 명칭은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출범한 게 보문 이제 안양에 보면 학교 법인이 이제 보문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도 이제 사단 법인으로 아마 출범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시흥에 소재지로는 이제 시흥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생긴 불교 계통의 전문대학원이 이제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그리고 이제 가장 후발주자로 능인선언 강남구 개포동에 있죠. 개포동에 있는 지광 스님께서 뜻을 내셔서 현재 이 학교의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 서해안고속도로 이제 발안 인터체인지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대학원대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현재 이제 올해로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에서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마 스님들 이제 각자 좀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종단의 차원에서도 아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단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계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대적인 상황하고 이제 함께 맞물려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90년대 초반부터 좀 이르게 보자면 80년대 이제 말부터 해서 근본 불교 또는 원시 불교라고도 하고 또 이제 얼리 부디즘, 프리미티즘 이렇게 프리미티브 부디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원시 불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영어로도 얼리 부디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는 초기 불교, 그래서 초기 불교에 대한 가르침들이 근본 불교 또는 이제 부처님의 직설, 부처님의 친설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이르게는 80년대 말 그리고 좀 늦게는 90년대 초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 사회적인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웰빙 사회적으로는 웰빙 붐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불교권에서 조계종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조계종에서는 선구적으로 명상, 수행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일게 됐는데 아마 그 이후로는 지금 이제 조계종이 표방하는 것은 간화선입니다. 임재선을 태고 보호스님을 거쳐서 이제 조계종도 나름의 한국 불교의 어떤 전통, 어떤 장자로서의 아마 의식들이 강한데 수행론적 또는 명상 전통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간화선을 표방을 합니다. 그런데 연간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선원, 제방 선원의 기본 선원을 비롯해서 전문적인 제방 선원의 한 해 한 2철 여름과 겨울에 하한과 동한거를 이렇게 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선방으로만 해서 선원 수자들이 상당히 많지만 가게 되면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선원 나름대로의 어떤 수행 전통이나 가풍이 단절되었다는 의식이 좀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방에서도 수행하는 방식은 뭐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단전호흡을 하시거나 또는 화두를 든다고 하더라도 화두를 들고 나름대로 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선생 전통이나 방식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연 참다운 수행, 불교적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그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탐구했던 것이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수행론적인 맥락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일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계종의 경우는 태고종에게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는 조금 연구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사회적, 시대적, 또 동단 차원에서도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마이크가 이게 조금 목소리는 좀 어떠세요? 들리시기 잘 들리십니까? 조금 이제 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하고 다르게 저음이 다른 마이크도 똑같아요? 아까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들리세요? 조금 다르죠? 같은 목소리인데 듣기는 어떤 게 낫습니까? 지금이 더 낫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조금 귀가 듣기에 좀 거북해서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이제 종단 차원에서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쭉 드렸는데, 또 이제 97년도 하게 되면 우리 시대적 또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어땠나요? 그때 뭐가 일어났죠? 전 국가적으로 IMF가 그때 터졌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회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면서 금모으기 운동 뭐 여러 가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IMF를 겪으면서 M&A라는 것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들을 서로 합병을 하면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에게 또 비슷한 계열사들은 합병을 하고, 은행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 시대적으로 경제 문제를 둘러싸고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고, 그때부터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미국에 일찍이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공원 곳곳에 누워있는, 집도 없이 홈리스라고 그러죠. 홈리스, 노숙자들. 근데 이제 IMF 상황에서부터 이 노숙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웰빙 붐의 그런 입장에서 어떤 사회적으로는 삶의 질,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탐구했다면
2000년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그 말 IMF 상황을 겪으면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 사회는 현재 이르기까지 현재는 아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시대적 사회적 문제가 아마 격차 사회, 민생 경제가 요즘 어떻습니까? 편안한가요? 그 민생 경제와 사찰 경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명상에 대한 새로운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1990년대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 거예 스님 또는 인경 스님을 비롯해서 조계종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던 수계 테라바다 불교 위파사나 수행 전통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이 IMF 상황을 거치고 그 다음에 21세기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좀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데, 심리학과 이제 명상에 대한 열풍이 이제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지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기억들 하십니까? 빠르게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게 2019년 12월이에요. 그런데 WTO에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선언한 것은, WTO에서 선언한 것은 2000년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이 된 것이 불과 6개월,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작년 2023년 8월 정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제 쭉 살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민생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또 이제 여러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과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 명상에 대한 열풍, 2000년 초반부터 명상과 또 심리학에 대한 열풍들이 시대적 또는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서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여러분들 보시면 (9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에서 좀 전에 소개드렸듯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정준현 교수, 불교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불교학자다 보니까 명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불교학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준비한 자료의 앞부분 아마 오늘 간략하게 쭉 스케치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명상이 왜 필요한가? 이분은 이제 똑같이 소속은 이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주로 이게 조금 이게 문제가 있군요. 그 상담 심리 이제 전공인데, 이분은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면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과학 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 명상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살짝 좀 다르죠. 그래서 자료로는 그 후반부, 이분의 이제 자료는 37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준비한 자료는 후반부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강의 교재에 맞추어서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어느 시점부터 이제 명상이라는 말이 수행이라는 말보다 지금 뒤에 스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명상이라는 말이 더 자주 들려옵니까? 아니면 수행이라는 말이 더 자주 들려옵니까? 요즘은 어떠세요? 명상이라는 말이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명상. 그렇다면 명상, 수행.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주현 교수의 이제 자료는 9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그래서 그분 그 자료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명상, 수행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또 수행은 뭐고 명상은 뭔가? 한번 이제 그래도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젊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젊으신 감각으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 수행 어떻게 한번 이해하고 계세요? 절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럽죠? 근데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사석에서 커피 한 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다담을 나누는 가운데도 질문이 훅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법문 가운데 법상에서 설명하는 가운데도 아마 명상은 뭐고 수행은 뭔가 나름대로 각자 지금 나름대로 이제 쭉 포교 일선에서 해오시는 가운데 또 기도와 또 사찰 경영을 해오시면서 충분히 나름대로 경륜이 쌓이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입장에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전법과 포교의 현장에서 익히신 그 노하우와 그 경험치로 충분히 상황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메꿀 수 있는지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오늘 강의를 드리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을 드렸죠?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또 다른 분, 손 들고 한번 아시는 분 자신 있게. 제가 듣기로 이제 내려오면서 교원장 스님께 제가 들은 그 내용을 이제 고려하면 지금 이제 전국 폐고정의 그 교구 가운데 그래도 제주도 교구가 가장 학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열의가 깊고 대단히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한번 증명해 주실 분. 네. 명상은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서양 쪽에서 먼저 이렇게 연구해서 동양의 명상을 해보니까 정신 건강이 좋다.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 거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완벽한 깨달음, 완벽한 지혜를 이루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수행이고, 이 명상은 정신 건강을 위한 아주 어떠세요? 들으시기에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설명드릴 그 다음에 과연 명상은 무엇이고 수행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공통점은 뭐고 그 차이점은 뭔가,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의 명상과 또는 심리학 계통이라든가 정신의학 계통에서 바라보는 명상은 무엇인가, 그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또 그 의의에 대해서 지금 스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다르십니다. 먼저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서구적인 영향으로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퇴계를 연구한다든가 또는 이율곡의 이제 사상을 연구한다든가, 그래서 뭐 주기론이다 이런 철학을 얘기할 때도 꼭 한국에서 성균관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는 것보다 미국물을 거쳐서 들어오면 좀 대단한 걸로 좀 쳐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명상도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명상과 이제 수행의 차이. 먼저 이제 명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지금 이제 심리학 계통도 마찬가지고 심리학 계통, 정신의학 계통에서는 수행이라는 말보다는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명상이라는 말의 그 어원은 meditation. 영어로 쓰면 meditation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명상, 영어의 meditation을 우리말로 그할 명자의 생각상자에서 명상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은 일제의 영향입니다. 지금 뭐 우리 이제 법학, 이공계 뭐부터 시작해서 거의 우리 이제 거의 우리말화, 외래어가 우리말화 되어 있는 것들이 뭐 법학사전이라든가 의학사전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공계 통해 공사판에 쓰는 말도 같은 다루기 뭐 다 일본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말하고 거의 수합되어 있어요. 명상이라는 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메디테이션을 할 명자, 생각자자, 생각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서 이제 묵상 또는 성찰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수행이라는 것과 명상이라는 말은 불교적인 차원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패러다임상으로 보면 명상보다는 수행이라는 것이 훨씬 패러다임이 큽니다. 근데 이것은 본래적인 의미, 어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면 명상과 수행을 거의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거의 동의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스님들께서는 이제 어원적인 입장에서는 명상과 수행을 어때요?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일본인들이 명치우신 그 당시에 번역을 할 때는 어원적으로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메디딸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은 메디딸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어근 형태로는 메디따띠오 그래요. 이건 뭐 숙고하다, 묵상하다, 관상하다, 침잠하다. 어때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전통 같아요? 캐톨릭 전통 같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캐톨릭 전통도 더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 인도의 요가,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 당시의 원시불교 또는 초기불교의 자나라고 얘기해죠. 자나. 팔리어로는 자나, 산스크리트로는 드야나라고 얘기하는. 그럴 때 이제 드야나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말로는 선이라고 번역을 해요. 선. 또는 사마디. 잘 아시죠? 사마디를 음사하면 삼매입니다. 삼매. 그래서 동서 전통의 메디따띠오라고 하는 캐톨릭 전통.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전통으로는 요가, 디아나 또는 사마디라고 하는 선정 수행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통적 의미에서는 캐톨릭 전통이나 불교나 인도 철학 전통에서의 그런 요가 선정하고 맞물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현대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현대적 의미로는 지금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명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종교적인 색채를 다 탈색시킨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들어온 심리학과 더불어서 들어온 좀 전에 스님 답변 가운데 명상이란 요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럴 때 정신건강, 삶의 질과 관련해 설명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예를 들어 이제 감정조절, 분노조절 장애라든가 또는 우울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명상을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하는 명상은 오늘 자료에도 나올 겁니다. 이완 명상이에요. 이렇게 힐링, 그렇죠? 치유하고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정상적인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목표로 삼는 것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계통에서 명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개시켰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개시켰던 이유는 이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의미에 국한해서 이제 보자면 거기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정도로 인지 왜곡이라든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많다면 똑같은 상대는 별 의미 없이 툭 던진 말에 불쑥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죠? 또는 괜히 섭섭해하고 또 힘이 있을 때는 바깥으로 그걸 투사를 해요. 힘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별거 아닌 말을 가지고. 그런데 에너지가 약할 때는 어때요? 자기 비하적으로 열등의식 또는 자격지심 등등으로 이렇게 발휘가 돼요. 그러면 이제 명상 또는 이제 정신의학 계통에서 얘기할 때 불교의 어떤 학문적이라든가 또는 수행적 또는 명상적인 특징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지심리하고 가장 유사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인지심리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답변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덤덤하다는 게 중립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당면 문제로 뭐 감정적으로나 분노 조절 장애 또는 성격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황을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때요? 상황의 문제입니까? 생각의 문제입니까? 생각의 문제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걸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리스 히랍 철학에 에피텍투스라고 하는 그 철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람은 사건이나 상황으로 해서 괴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힘들다 하는 게 인지심리 철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계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불교의 지금 수행이라든가 불교에서 우리가 접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초신자들을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 신자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뭐죠? 네? 자비를 가르치면 이제 대승적이에요. 대승적. 맞습니다. 정신으로는 자비를 가르치죠. 근데 교리적으로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가르침.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네? 네. 사성제죠. 사성제. 다들 알고는 계셔요. 알고는 계시는데 네. 너무 이제 지금 이제 고수다 보니까 이 초심자들의 그 마음이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초전 법륜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초전 법륜.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성제 가르침도 보면 사제 연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가지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제 강의 스타일이 좀 서론이 긴 스타일이에요. 서론이. 어때요? 듣기에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예, 납득할 만하죠? 예, 초전 법륜의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 네 가지 진리다를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을 사제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사제 연기. 고진멸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상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미국 사회에 명상이 정신의학의 현장이나 정신상담 또는 치료의 현장에서 가장 선구적으로 적용된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완 명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75년도부터 해서 쭉 적용이 돼요. 이완 명상은 다 아시겠죠?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아주 어려운, 뭐 가나선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 이제 그 법회 보실 때 법문을 하시기 전에 짧게나마 입정의 시간을 갖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방법이 입정이에요. 근데 입정할 때 쓰는 방법을 수식관이라고 해요. 수식관.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호흡에다가 집중을 해요. 그리고 수식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셈 숫자의 수식관. 두 번째는 따를 숫자의 수식관이에요. 근데 1분에서 한 3분 정도만 해도, 근데 이제 입정의 시간 그렇게까지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주는 편인데, 한 1분만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호흡에 침잠에 들어가면 그 호흡을 가만히 물끄러미 지켜만 봐도 금세 기운이 안정이 되죠. 이게 이제 내분비계통, 뇌파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미쳐. 이게 이제 이완 명상이죠. 이완 명상. 그래서 이제 그 이완 명상도 1970년대부터 대단히 그 중요한 명상, 그래서 대단한 명상법을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정신의학계나 또는 심리학계에서 명상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 가운데 사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제 사띠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띠.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S-A-T-I. 사띠. 산스크리트어로는 스무르띠예요. S-M-R, 네? 그 다음에 T-I-L, 스무르띠. 어떠세요? 스무르띠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스무르띠. 사띠. 어떤 게 발음하기 편하세요? 사띠는 빨리어예요. 근데 산스크리트는 스무르띠예요. 표준어는 산스크리트가 표준어입니다. 빨리어는 지방 사투리입니다. 지방 사투리라는 건 뭐죠? 제주도도 제주도의 방언이 있죠. 발음의 용이성, 발음의 편의성. 쓰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실 때는 그냥 사띠로, 사투리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띠. 그러면 사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사띠를 이제 안반수의경이라는 게 있어요. 안반수의경. 아나빠나 사띠. 아나빠나 사띠. 이게 뭐냐면 그 해석을 그대로 하면 입출식 명경 이 말이에요. 아나빠나 사띠.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제 암반, 아나빠라는 음사를 냈어요. 암반. 그리고 이제 사띠라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음사를 하지 않고 수이, 지킬 숫자에 뜨비자를 쓴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암반 수의경.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참고로 설명을 드린 거고, 사띠의 의미를 한번 보시자고요. 사띠의 전형적인 의미는 번역은 생강념자입니다. 생강념자. 그럴 때 이제 아나빠나 사띠를 경전의 이름이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는 영처경 이렇게 했어요. 영처경. 하나는 안반수의경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거기에서 핵심은 사띠예요. 사띠. 사띠는 이제 번역을 하자면 생강념자입니다. 생강념자. 생강념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8정도에서 나와요. 정념 7번째 나옵니다. 7번째 정념 쌈마 사띠에서 정념이라는 데서 나와요. 생강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의미할 때는 뭐냐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기억하다, remember, 기억하다. 두 번째는 attention입니다. 주의하다. 세 번째는 요 정도는 다 들으면서 다 이미 쓰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세 번째는 awareness. 그래서 이제 remember는 기억하다는 거죠. attention은 주의 집중이죠. 세 번째 awareness는 알아차림이에요. 네 번째는 mindfulness,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 그래서 좀 전에 뭐라고 표현했죠? 정신의학의